수입산이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원장님이 정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써야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모델러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수입산 보톡스가 좋은지 국산 보톡스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게 상담 오셔서 수입산이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원장님이 정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산이 좋으냐 국산이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 톡신을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그 분자 구조가 순수 톡신 그게 있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톡신을 보호하는 복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단백질은 사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보툴리눔 독소를 포유류가 먹어서 포유류를 마비를 시키는 신경 독소여야 되는데 이게 위장 속이 너무나 강산이다 보니까 단백질인 톡신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합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건데 우리 몸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합 단백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강산이 아니라 중성 상태에서는 30초 내지 1분 안에 바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복합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 최초로 보톡스를 개발한 엘러간에서는 톡신의 확산을 막아줌으로써 주변에 원치 않는 부위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걸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다한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보툴리눔 톡신을 한 개는 보톡스 제품 그리고 하나는 순수 톡신인 제오민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용량을 주사를 하고 땀이 안 나는 부위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녹말 요오드 반응에 의해서 땀이 안 나는 부위만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안 나는 부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을 했을 때 단백질이 이렇게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이나 순수 톡신만 있는 것이나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복합 단백질이 우리 주사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다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오히려 항체 형성만 촉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복합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그런 항체 형성이 잘 됨으로써 내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보톡스는 한번 내성이 생기면 사실은 평생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럼 보톡스 안 맞으면 되지, 주름 보톡스 치료 안 하면 되지,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톡스를 이용해서 요즘 여러 가지 질환 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눈가 주변이 막 떨리는 안검 경련, 안면 경련이라든지 중풍 환자 분들에서 원치 않게 팔이 경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톡스를 해서 팔을 이렇게 펼 수 있는 그런 데도 쓸 수 있는데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질환 치료에 보톡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보톡스 내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그 내성이 잘 생기는 그 호발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그러니까 최소한 한 병 이상의 많은 양을 쓸 때, 두 번째는 한 달 이내에 자주 맞을 때, 그리고 총 빈도가 많아지는 거. 결국 이제 빈도가 많아지면 토탈 용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에 뭐 2병, 3병 사용하는 신경과 질환, 근육질환 그런 경우에는 2, 3년을 맞다 보면 한 10% 정도에서는 뭐 항체가 생긴다. 뭐 전부 다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체가 발생이 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순수 톡신을 사용하는 거. 인체에 들어와서 효과는 없으면서 괜히 그 항체 형성만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복합 단백질을 제외한 순수 톡신만 가진 제품을 쓰면은 그런 내성의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제오민이라고 독일산 제오민의 경우에는 2007년에 발매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성 보고가 없는 제품이고요. 국산으로는 메디톡스사에서 나오는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순수 톡신 두 가지 제품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지난 20년간 한 5분 정도의 내성 환자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전부터 수입산은 제오민, 국산은 코어톡스로 바꾸고 나서는 그 뒤로 맞으신 분들에서는 한 번도 내성이 발생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한 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희 고객인데 벌써 한 5, 6년 되셨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한두 번 저한테 안 오시는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 종아리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같은 이런 바디 톡신을 하셨던 거예요. 순수 톡신이 아닌 다른 걸 이용해서 여러 차례 하시다 보니까 그만 내성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순수 톡신도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한 게, 순수 톡신이 진짜로 이 내성을 막는데 정말 효과적인 그런 보tulinum 톡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수입산 보톡스가 좋으냐 국산 보톡스가 좋으냐에 대해서 답을 드리다가 결국은 보톡스 내성 문제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저는 내성 문제가 빈도는 많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톡스 생산 회사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싸다 보니까 한 번에 한 병, 두 병 이상 사용하는 바디 톡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이 일단 생기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중에 질환이 걸렸을 때, 보톡스가 필요한 질환이 걸렸을 때 그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내성의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순수 톡신을 사용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